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중간에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 닫은 치과에서 온 환자분이 또 있으셨잖아요. 있었죠. 임플란트를 받는 중간에 갑자기 치과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서 뼈가 튼튼한 부위를 선별을 하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개수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70대 어머니께서 아주 너무나 걱정스럽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치과에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갔더니 위아래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16개 심자, 그래서 수천만 원의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원장이 걱정돼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저 이거 16개 다 심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어머니 입안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앞니 부분은 살릴 수 있고요, 어금니 부분만 심으면 8개로 충분히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무섭고 걱정이 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셨는데 왜 멀쩡하게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그렇게 과하게 권하는지 굉장히 저로서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임플란트를 적정한 개수를 심어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 또는 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설을 할 때 교각을 촘촘하게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튼튼한 다리가 되려면 밑에 지반을 조사를 해서 땅이 튼튼한 부위에다가 건너서 교각을 세우게 됩니다. 전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CT 촬영을 통해서 뼈가 튼튼한 부위를 선별을 하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개수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뼈가 다 좋다 이러면 임플란트 기둥을 조금 더 많이 세우면 그만큼 장기적으로 더 튼튼한 다리가 되고 환자분의 보철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뼈는 다 제각각이고 또 한 환자분의 악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뼈가 좀 소프트한 부분이 있고 뼈가 많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몇 개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8개, 10개의 임플란트를 권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내 치아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빼고 무조건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진단 내리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 살리고 그거 외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즘에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악궁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옆에 이웃이 뭐 10개를 심었더라, 옆에 이웃은 8개를 심었더라 이런 얘기에 무조건적인 획일적으로 나도 그럼 8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6개라는 과도한 진단은 왜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치료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면 환자분들이 거길 찾아가면 그 가격으로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임플란트 개수의 진단을 받게 되는 치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가형 치과가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다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임플란트 하나당 가격은 줄었지만 결국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저희 치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불필요한 수술도 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 개수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가형 임플란트 치과는 AS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AS가 몇 년인가요? 그러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치과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 치과처럼 29만 원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는데 5년 AS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치과는 제가 단언컨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계획은 뭘까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정한 임플란트 개수를 정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뼈의 특성과 교합 그리고 남은 자연치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과도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약적 요소는 환자의 연령과 전신 건강 그리고 뼈의 양과 질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최적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개보다 잘 설계된 8개의 임플란트가 훨씬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어떤 경우는 아버님이 85세신데 다량의 뼈이식을 시행을 하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10개 이상 신입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때는 아버님의 기대 수명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환자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시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버님께서는 전신적 건강도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과를 가시게 되면 일시불을 강요를 하고 일시불을 했을 때 돈을 훨씬 많이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과들은 보통 치과의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중간에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 닫은 치과에서 온 환자분이 또 있으셨잖아요. 있었죠. 임플란트를 받는 중간에 갑자기 치과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치과를 선택할 때 치과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이 치과의 원장님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보이는가, 직원들은 친절한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믿을만한 상담을 해주는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개수나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플란트 개수는 무조건 많다고 해서 치료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는 치료도 아니고 가장 치료비가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치료는 내 가족처럼 환자를 이해하고 가장 정직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진실된 의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는 것이 환자분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인생도 행복하게 즐기시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14년째 진료 중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용인에서 진료 예정인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